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살이 된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막내딸 은서의 결혼식 날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원주 시내 한복판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영철 꽃집이라는 이름도 없는 소박한 가게였지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꽃을 떼어오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힘들긴 했지만 저는 꽃을 다루는 일이 참 좋았습니다. 생화는 정말 신기한 생명체입니다. 물을 얼마나 주느냐, 온도가 몇 도냐,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변하거든요. 특히 부케를 만들 때는 더 그랬습니다. 결혼식 부케는 그냥 꽃을 묶어 놓는 게 아닙니다. 신부의 드레스 색깔, 결혼식장의 분위기, 계절, 그리고 무엇보다 신부의 마음을 다 담아내야 하는 거죠. 저는 30년 동안 수백 개의 부케를 만들었습니다. 설레는 신부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내가 함께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늘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딸들이 결혼할 때는 그 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15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큰딸 은주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딸 은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어요. 그때 저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더 이상 꽃집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꽃 상자를 나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꽃집 문을 닫던 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가게를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하면서 부케를 만들던 도구들만큼은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요. 그 이후로 저는 그냥 평범한 은퇴 노인이 되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 술 한잔하고 손주들 보는 게 낙인 그런 삶이었죠. 가끔 꽃을 볼 때면 가슴이 뛰긴 했지만 그저 옛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 달 전쯤 막내딸 은서가 집에 왔습니다. 33이 된 은서는 인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주말이라 집에 놀러 온 거였죠. 아빠,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은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한다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벌써 시집을 가다니. 아빠 축하해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은서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저희 아내와 함께 사위 될 사람도 만나보고 결혼 준비를 함께 의논했습니다. 예식장은 인천 송도에 있는 곳으로 정했다고 했어요. 원주에서 인천까지는 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은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부케를 어디서 주문할까 고민 중이에요. 예식장 근처 꽃집에서 하면 되긴 하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개의 부케를 만들었지만 정작 제 딸의 부케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큰딸 은주가 결혼할 때는 제가 이미 꽃집을 접은 후라
그냥 전문 업체에 맡겼었습니다. 그때도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꼭 제가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만들어줄까? 네, 아빠가요? 응, 아빠가 예전에 꽃집 했던 거 알잖아. 부케도 많이 만들었어.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원주에서 인천까지 오시면서 부케가 상하지 않을까요? 꽃이 시들면 어떡해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죠. 생화는 정말 예민합니다. 특히 난초나 백합 같은 고급 꽃들은 더욱 그렇고요. 차 안의 온도, 습도, 흔들림에 따라 금방 시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꽃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서의 부케를 가장 싱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예식장에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생각해 봤는데 꽃을 집에서 부케로 만들어 가지 않고 그냥 신선한 생화만 가져갈게. 그리고 예식장 도착해서 거기서 바로 만들면 어떨까? 예식장에서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지하 주차장이나 조용한 곳 한쪽에서 만들면 돼. 그게 가장 신선한 부케를 만드는 방법이야. 은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힘들지 않으세요? 결혼식 당일에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 아빠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 막내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사실 제 속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힘든 건 둘째 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손으로 제 딸의 결혼식 부케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아버지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원주 시내꽃 도매시장을 찾아갔습니다. 15년 만에 가보는 곳이었는데 여전히 새벽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영철이 형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딸 결혼식 부케 만들러 왔네. 좋은 꽃 좀 골라줘. 저는 가장 신선한 흰색 난초를 골랐습니다. 난초는 고귀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장미, 백합, 프리지아, 그리고 그린 계열의 유칼립투스 잎들까지 모두 은서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부케 만드는 도구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창고에 넣어뒀던 것들이었는데 여전히 쓸만했습니다. 전지가위, 꽃 철사, 플로랄 테이프, 리본들. 하나하나 닦고 손질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꽃들을 사서 집에서 몇 번이나 부케를 만들어 봤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관절도 뻣뻣하고 손가락에 힘도 잘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연습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결혼식 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짚어 봤거든요. 꽃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리본은 어떤 색으로 할지,
부케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지.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서 꽃들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고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싱싱했습니다. 도구들도 다시 한번 챙겼습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두세 번 확인했죠.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다려놓은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이니 당연히 양복을 입어야 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부케를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꽃을 다루다 보면 물도 묻고 잎이나 줄기에서 나오는 수액도 묻기 마련입니다. 저는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꽃집을 운영할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얼룩도 있고 색도 바랬지만 제게는 가장 편한 옷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꽃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트렁크에는 물통과 함께 꽃들을 담은 상자를 놓았고 뒷좌석에는 도구 가방을 두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할까요? 아내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큰딸 은주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은 따로 차를 가지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원주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다행히 새벽이라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급브레이크나 급출발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트렁크에 있는 꽃들이 혹시라도 상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여보, 속도 줄이세요. 꽃 상할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2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그날은 2시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꽃을 무사히 옮기는 거였으니까요. 인천에 가까워지면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은서의 결혼식 날씨치고는 딱이었죠. 오전 8시 30분 송도에 있는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결혼식은 11시에 시작 예정이었으니 2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요. 지하 주차장은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하객들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구석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교적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꽃들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모두 싱싱한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물을 듬뿍 준 덕분이었죠. 저는 주차장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작업복 바지가 더러워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손에 전지가위를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부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 딸의 부케를. 먼저 난초부터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난초 꽃잎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은서의 순수한 마음 같았죠. 줄기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불필요한 잎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장미, 백합, 프리지아를 차례로 손질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큰딸 은주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여기서 부케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만들어야 꽃이 싱싱하거든. 어머,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꽃집에서 주문하면 되는데.
안 돼. 우리 은서 부캐는 내가 만들어야 해.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사위도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저기 물통에서 물 좀 가져다 줄래? 그렇게 큰딸 가족이 하나둘 제 주변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도 신기한 듯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부케라는 거야. 은서 이모가 결혼식 때 들 꽃다발이지. 와, 예뻐요. 손주들의 말에 제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조금 후에는 은서의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사위라고 불러야 할 준호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여기 계셨군요. 위층에서 한참 찾았어요. 미안하네. 부케 만들고 있었네. 준호는 놀란 듯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꽃집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30년을 했지. 은서 부케는 내가 꼭 만들어주고 싶었어. 준호의 눈이 조금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은서가 정말 행복해할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꽃들을 배치했습니다. 중심에는 큰 난초를 놓고 그 주변으로 장미와 백합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지아와 작은 꽃들로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칼립투스 잎으로 둘레를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긴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손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작업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내가 해야 해. 꽃들을 모두 배치하고 나서 꽃 철사로 하나하나 묶었습니다. 너무 세게 묶으면 줄기가 상하고 너무 약하게 묶으면 꽃이 흔들립니다. 딱 적당한 강도로 묶어야 했습니다. 30년의 경력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랄 테이프로 줄기를 감쌌습니다. 초록색 테이프가 줄기를 보호하면서도 보기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얀 리본을 묶었습니다. 리본을 나비 모양으로 예쁘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손이 잘 안 따라주더군요. 3번을 다시 묶어서야 겨우 만족스러운 모양이 나왔습니다. 다 됐다. 제 손에 들린 부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얀 난초와 장미가 조화를 이루고 그 사이로 작은 꽃들이 반짝이고 녹색 잎들이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만든 수백 개의 부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은주가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전문 꽃집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예쁜데요? 주변에 모인 가족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손주들은 박수까지 쳤습니다. 자, 이제 부토니에도 만들어야지. 부토니에는 신랑의 양복깃에 꽂는 작은 꽃입니다. 부케와 비슷한 꽃으로 만들어야 통일감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장미 한 송이와 유칼립투스 잎으로 간단하게 부토니에를 만들었습니다. 자, 준호야. 이거 내 양복에 달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은서였습니다.
아직 화장도 제대로 안 한 얼굴로 웨딩드레스도 입기 전인 상태로 달려왔습니다. 언니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지하 주차장에서 부케를 만들고 계신다고. 그래서 급하게 내려왔어요. 은서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부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은서야, 이거 아빠가 만든 부케야.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부케예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셨어요. 새벽부터 원주에서 오셔서 지하 주차장 바닥에 앉아서까지. 힘든 거 아니야. 아빠는 너무 행복해. 우리 막내 결혼식 부케를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30년 동안 꽃집을 하면서 수많은 부케를 만들었지만 가장 정성 들여 만든 건 오늘 이 부케야. 왜냐하면 이건 내 딸, 우리 막내를 위한 부케니까. 아빠, 부케는 그냥 꽃다발이 아니야. 신부의 행복을 담는 거지. 아빠는 이 부케에 내가 평생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 준호와 행복하게 살아라. 은서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막내. 그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만든 부케를 들고 은서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에 묻은 흙과 수액을 깨끗이 씻고 식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입장 음악이 흐르고 은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손에는 제가 만든 부케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부케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은서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길은 없었습니다. 은서를 준호에게 넘겨주는 순간 제 역할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은서의 모습이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은주가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그 중에 지하 주차장에서 제가 부케를 만들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작업복을 입고 주차장 바닥에 앉아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은주 가족과 준호가 둘러앉아 있었고 손주들도 신기한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제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의 결혼식 부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사진 보셨어요? 응, 봤어. 아빠 모습이 참 우습더라. 지하 주차장 바닥에 앉아서 꽃 만들고 있는 게 우습긴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아빠가 만들어주신 부케 정말 아름다웠어요. 결혼식 내내 사람들이 부케가 너무 예쁘다고 했어요.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길래 제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라고 자랑했어요. 그래, 마음에 들었으면 됐어.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어떤 부케보다 소중해요.
아빠의 사랑이 담긴 부케니까요. 저 이 부케 드라이 플라워로 만들어서 평생 간직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76의 나이에 지하 주차장 바닥에 앉아 부케를 만들던 제 모습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 오는 거였습니다. 아빠,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은서가 건넨 것은 액자였습니다. 액자 안에는 말린 부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그 부케를 드라이 플라워로 만든 거였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방에 두세요. 아빠가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부케니까 아빠가 가지고 계셔야 해요. 고맙구나, 은서야. 저는 그 액자를 제 방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부케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비록 말라서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가끔 그 부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제가 76의 나이에 지하 주차장 바닥에 앉아 부케를 만들었다는 게 후회가 될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찼던 날이었습니다. 부모라는 건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꽃집을 운영한 건 어쩌면 그날을 위한 준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딸의 결혼식 부케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긴 준비 기간이었던 거죠. 지금도 가끔 꽃집에 들러 꽃을 삽니다. 아내를 위해, 그리고 은서를 위해. 꽃을 다루는 일은 여전히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꽃도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만든 그 부케만큼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케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딸의 행복을 바라는, 그리고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요.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고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만든 딸의 결혼식 부케요. 그것이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